대표님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대표님 일을 못할 정도로 정신이 망가질 수 있어요. 대표님 가족에 문제가 생겨서 CEO직을 떠날 수도 있어요. 대표님 부재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끝내고 집에 가시다 사고를 당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퓨처플레이 대표 맡고 있는 류중입니다. 저는 원래 발명가였는데요. 엔지니어였고 제 발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창업가가 됐고요. 창업가가 돼서 엑시트를 한 이후에는 더 많은 엔지니어들과 이런 창업의 맛을 느끼고 싶어서 투자자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암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는 작년 이맘때였고, 다행히 이제 제가 걸린 림프종은 호지킨 림프종이라고, 림프종 중에서는 그래도 치료가 좀 쉬운 림프종이었고, 항암 치료 6개월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나았습니다. 5년 동안 추적 관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저는 암 환자입니다. 네. 그냥 저는 되게 담담했어요. 세상에 모든 일은 해결이 가능하거나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건 내가 해결이 가능한 병이거나 해결이 안 돼서 그냥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병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고, 저의 머릿속에 이제 룰렛이 돌아가는 거죠. 이제 꽝도 있고 사망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데, 항암 치료는 저도 이제 아저씨니까 그게 두렵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건 오히려 만약에 내가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기 어려운 암이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가 좀 컸어요. 오케이, 나는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뒤에 죽을 수 있어. 그럼 그랬을 때 퓨처플레이는 어떻게 되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지? 당연히 가족보다 퓨처플레이가 먼저 떠오르진 않았고요. 이게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가족을 생각했을 때 제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가족들한테 남은 기간 사랑한다는 얘기를 충분히 하고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의외로 되게 담담해졌고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한 게 이 비디오를 보시는 다른 분들도 한번 그런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CEO는 항상 건강하고 항상 제정신이고 항상 똑바른 의사결정을 한다고 사람들이 믿잖아요. 근데 사람이잖아. 그럴 리가 없지. 저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코프로세서가 필요하다. CEO 이중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의 그 권호영 파트너께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왜 CEO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도망 다녔는데, 제가 오영 나 암에 걸렸어. 그랬더니 바로 저 CEO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묵묵히 이제 공동대표가 되셔서 저희 그 권호영 지금 대표께서 진두지휘를 하셨어요. 지금도 이 공동대표 체계로 계속 갈 건데 너무 좋고,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내가 좀 후달려, 힘들어, 잘 못할 것 같아, 그랬을 때는 역할 분담 이어달리기 하시는 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딱히 그렇진 않아요. 저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건강 잘 챙겨라, 뭐 잠 시간도 잘 지켜라, 뭐 이런 조언들 많이 해주셨는데, 전 제멋대로 살래요, 뭐 이런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진심으로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정말 그분들의 행동이 바뀔까? 저는 그런 건 안 믿어요. 그냥 저는 커밍아웃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스타트업 업계에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숨기세요. 심지어 저조차도 제가 이걸 처음에 발병을 했을 때 공개적으로 알리지 못했거든요. 꼭 완치되기 전까지는 알리지 말자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타트업 대표는 그만큼 외로운 거죠. 내가 아프다는 것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스타트업보다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투자 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용기 있게 저 암에 걸렸고 다시 업무에 복귀했고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제가 뭐 건강을 챙겨드리는 것보다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는 게 저는 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닌데, 총각이었던 창업자가 결혼해서 유부남이 되면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이건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신경 써야 될 게 늘어나니까요. 저는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 다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서 대비책을 준비하자. 대표님이 암에 안 걸리게 제가 도와드리는 방법은 없어요. 더 전문가가 있는 거고, 저는 이런 조언을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대표님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대표님 일을 못할 정도로 정신이 망가질 수 있어요. 대표님 가족에 문제가 생겨서 CEO직을 떠날 수도 있어요. 대표님 부재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끝내고 집에 가시다 사고를 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건강하려면 대표님 넘버2가 중요합니다. 넘버2가 될 만한 좋은 분들을 소개드리고 뭐 이런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전체가 좀 그런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가가 멘탈이나 피지컬을 못 챙기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이분이 사람으로서 그런 걸 안 챙겨 버릇했어. 그거는 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좀 병원에도 가보시고 그런 운동도 좀 하시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제 머릿속이 너무 회사 일로 꽉 차서 운동을 하러 갈 그런 정신머리도 없어요. 결국은 이런 그 시간이라는 자원, 내 정신력이라는 자원에 여유를 두는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CEO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면 50에서 60 정도만 쓰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CEO의 일이 CEO 혼자 하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한 절반 정도만 이 개인인 CEO가 채우고 나머지는 CEO와 함께 고민하는 C레벨이 채우는 그림이 더 건강한 거 아닌가? 100m 달리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마라톤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스타트업이라고 문화적으로 뭐 저 같은 선배들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100m 달리기인 줄 알고 시작했어도 마라톤이 돼버리니까 마라톤이라고 가정하고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달라졌죠? 20대, 30대 때 저는 행복이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래로 가서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주변에 스타트업한 선배님들 보니까 40대까지 그 에픽한 엑싯을 못한 분들의 40대 인생이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물론 다 되게 훌륭한 전문가들이니 대기업 가시면 임원도 하시고 하는데 항상 눈동자가 공허한 거죠. 뭐 이런 식의 인생을 저는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32살의 유중이한테 제일 중요했던 거는 30대 안에 엑싯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의 행복은 지금 내가 뭐 오늘 잠을 더 자고 오늘 뭐 되게 하기 싫은 거를 피하고 이런 게 행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제 운이 좋게 30대 후반에 엑싯을 했고 꿈꿨던 투자자가 돼서 지금 회사를 만드는 일을 뭐 10년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면서 느끼게 된 거는 미래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미래가 영원히 안 올 수도 있고, 미래가 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미래가 아닌 경우도 많고, 근데 그랬을 때 미친 듯이 나를 갈아본 다음에 실망하는 삶이 행복할 수 있나? 스티브 잡스도 그래서 몸에 암이 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근데 그게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굉장히 행복해야 되는 거고, 20, 30대 스타트업 대표님도 저는 그래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면 내가 그 당일날 행복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하셔도 저는 충분히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아시아 최대의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이번 컴업에는 아니 이런 분이 창업을 해? 할 정도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셀러브리티도 창업을 하셔서 CEO로서 메인 무대에 서시고요. 훨씬 더 깊은 창업가의 정신건강, 육체건강에 대한 얘기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이런 꿀잼 컨텐츠들 즐기시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DDP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 파이팅!